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장동은 말로만 듣던 약속의 땅이었을까요? 2012년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당시 대장동에서 이 개발을 추진해왔던 남욱 변호사를 찾아가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사업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제안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그렇다면 지금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몸통이 돼서 이런 것들을 다 제안도 하고 뭐 했다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일개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이 몸통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역시나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몸통과 꼬리 사이 어디쯤이라는 생각이 들고, 성남시 내부의 산하기관을 새롭게 확대 재편한 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엄청난 권한을 지진 도시개발공사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성남시에서 이 대장동 개발 같은 이 굉장히 큰 규모의 택지 개발, 신도시 개발을 할 때 정부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로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했던 거죠. 여기에 주도적으로 나선 사람이 유동규이고, 그 뒤에 성남시장의 묵인이나 지시 또는 방조 등이 없었다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하나 정도가 이 성남시 산하기관의 틀을 바꾸는 이런 일을 추진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확인된 사항으로는 어쨌거나 이재명 지사와 굉장히 가까운 유동규, 당시 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 등을 설득하면서, 그리고 검은 돈, 대가를 요구해가면서 물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장동 토지 구획 계획까지 알아서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도적으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고, 그 당시 성남시의 회의록을 보면 당시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계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시의원들은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탄생에 매우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회의록 내용만 봐도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민영 개발을 강하게 추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반대해서 그나마 민간 합동 개발이 됐다는 게 얼마나 허위 주장인지가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탄생 과정에서부터 드러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방금 얘기 나왔지만 뒷돈 얘기 조금 더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서 2주 안에 3억을 요구했고, 이후에 돈을 그들끼리 모아서 한 3억 5,2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게 이 공소장에 따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교수님. 네. 만약에 그게 맞다면 뒷돈이 오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남욱 변호사는 바로 구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소장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700억을 이제 주는 방법에 네. 대해서 논의를 했거든요. 이미 이 정도만으로도 사실은 뇌물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3억 5천 만들 때 남욱 그리고 정영학 변호사까지, 회계사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위 대장동 4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구속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 유동규 씨가 이 공사를 이제 통과를 시켜주면, 남욱 변호사에게 통과시켜주면 마음대로 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통과를 남욱 변호사가 어떻게 시켜주겠습니까? 이때가 여소야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새누리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남욱 변호사가 과거 한나라당 부위원장이었던 그런 역할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역할을 좀 주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 지금 장혜찬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새누리당은 반대를 했다. 이분들이 주장한 거는 뭐냐면 민간 사업으로 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민간 사업으로 지금 했다고 치면 지금 환수한 5,500억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예 없고, 모든 이득이 사실상 이들 사인 또는 몇 명에게 다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의 입장부터 저희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측, 당연히 나는 뇌물 받은 것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동규 측 변호인입니다. 심약한 성격이라 뇌물의 경계심과 두려움 남달라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 없다. 김만배 씨가 큰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따라다니다가 주범으로 잘못 몰린 것이다. 그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남욱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과는 사뭇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욱 변호사 이렇게 얘기했죠. 유동규와는 좀 어려운 사이였어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배신자야라며 정영학 뺨 2대 때리고 저도 한 대 맞았어요. 분명히 심약한 성격이라고 했는데 뺨 때리고 한 대 맞았다. 유동규는 또 최종 결정권자다. 유동규 측 변호사는 아마 이 여론을 향해서 했던 얘기일 겁니다. 심약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법적 용어는 아니죠. 그렇다면 이런 게
먹혀들까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남욱 변호사, 이 관계인들이 말하는 서로 간에 말하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 수사가 중요하겠죠. 수사에서 어떻게 밝혀냈냐가 중요한데 검찰 수사로는 3억 5,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수사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렇지 않고는 3억 5,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줬을 리도 없거니와 또 김만배 대주주의 대화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대로 700억 정도를 약속했었다. 이 이야기가 또 공소장에 포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약속을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직 받지 않았다. 또 이제 변호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심약한 성격이라 두려워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밝혀진 내용만 보더라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상당한 영향과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욱 변호사가 이제 체포되고 네. 지금 구속은 기각이 됐지만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오는 취재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그분이 처음에는 제3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남욱 변호사도 그 이야기를 해요. 이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유동규 전 본부장일 수도 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을 단순히 변호인이 최대한 이 수사에서 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심약하다. 유동규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변호 내용만 믿기에는 수사로 밝혀진 내용 쪽에 네. 더 비중이 주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700억을 약속했다는 얘기 쭉 나왔는데요. 이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제외하고 한 428억 원의 지급 방안을 구체화했다는 내용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이 앞서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 700억 농담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700억은 오히려 저희가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뭐 줄 수 있냐 농담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뭐 약속도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정 변호사한테 그 사업자금하고 이혼하면서 위자료 쓸 돈도 없어서 그것 때문에 빌렸고. 네, 이제 지난 3일에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들려드렸고 이제 농담이라는 표현도 들었는데 지금 보면은요, 이 지급 방안이 구체화된 것이 시나리오까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평론가님. 그러니까요. 지금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새로 차린 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는 것, 아니면 유원홀딩스라는 회사였죠. 네, 그리고 직접 배당하는 거, 예. 증여하는 거, 소송을 거쳐서 전달하는 거,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었는데 실제로는 700억에서 세금을 제외하면 428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후 428억, 세금까지 정확하게 제외한 금액을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워뒀기 때문에 이 700억, 이 천화동 1호 배당금의 절반 정도가 어쨌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흘러가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 다 끝까지 부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고요. 문제는 이 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온전히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혼자 지급되는 것인가, 아니면 유동규 전 본부장 뒤에 있는 사실상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을 보게 되면 주요 사업을 결제하고 처리할 때 성남시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서류에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인, 네. 그리고 또 다른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현재 이재명 캠프 이 부실장이죠. 그분의 사인까지도 많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천화동인 배당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700억과 아무 관련이 없는지를 지금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단순히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전달하기로 한 700억 이 뇌물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700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줬기 때문에 그 대가로 700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삭제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때문에 성남시가 입은 엄청난 피해, 네. 여기에 대한 법적 처벌, 이게 바로 배임죄입니다. 이 배임죄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걸 빼놓고 기소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수사를 최대한 은폐하겠다는 그런 검찰의 의도가 진하게 드러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 수사가 지금 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공소장에서 보면은 배임 혐의 지금 빠져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론가님? 이 배임 혐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큰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관련이 돼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가르는 게 이 배임 혐의다. 네, 왜냐하면 이 배임 혐의 같은 경우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삭제하거나 또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이 업무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메리츠 금융 쪽에서 제시했던 계약 조건이 화천대유 하나은행 컨소시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하나은행과 화천대유 컨소시엄을 채택해서 성남시에게 얼마나 피해를 끼쳤느냐, 그게 바로 배임죄 적용되는 혐의인 건데요. 이 부분이 적용되게 되면 이건 단순히 유동규 전 본부장만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보고를 받고 최종 결재를 하는 성남시장, 즉 이재명 지사까지도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임죄 적용 여부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가 이 재판의 당사자로 끼어들게 되는지 아닌지가 사실 판가름 난다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굳이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배임죄를 넣었다가 기소할 때 빼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까지 배임죄를 뺀 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고 이게 이재명 지사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추가 네. 기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상황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 기소 관련해서 야당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이 어저께 대장동 게이트 유동규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는 쏙 빼놓고 뇌물죄만 적용하면서 그것도 액수까지 줄여서 기소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당초 몸통 규명 의지는 없었고 여론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수사를 하는 척 신용을 했지만 이 검찰의 수사는 범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은폐를 위한 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이 기소에서 배임 혐의가 빠진 것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애초에 배임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소장 내용을 보면 네. 배임 혐의는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으로 보여요. 네.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유동규 씨가 주도적으로 뭔가 이 상황, 사업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를 했으니 대가를 내놔라. 이게 사실은 뭔가 제3자에게 특혜를 주고 그것을 나중에 돌려받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피해는 분명히 이제 성남시한테 가는 것이고. 여기서 이재명 지사랑 연결을 하려면 사실상 이재명 지사가 이런 어떤 추가 수익 환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뭐 삭제하라든가 네. 지시를 했거나 또는 뭐 묵인을 했거나 또는 이걸 통해 가지고 얻은 이득이 경제적 이득이 이재명 지사에게 왔거나 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최소한 어떤 증거물이 있어야만 여기서 배임으로 엮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사실상 나온 것이 없거든요. 지금 모든 부분에 사실 유동규 씨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 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가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녹취록 상황에서 사실 이재명 지사를 팔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내가 줘야 되는데 이거 갖고 되겠느냐, 더 내놔라, 뭐 등등의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런 언급이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연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여론은 어떨까요? 여론을 살펴보면 일반 국민들은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 대장동 의혹이 직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45.9%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소장님,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대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대선, 본선 마지막 토론까지 대장동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마지막 거예요. 토론까지 그럼요. 대장동이 꼬리표처럼 딸릴 것이다. 국민의힘 후보 또 다른 또 대선 후보들은 계속해서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네. 이재명 지사와 직접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직접 금품 수수는 안 했더라도 관리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관련성과 관리 책임을 합해 보면은 네. 거의 뭐 60%가 넘어요. 네. 넘더라고요. 근데 이건 네. 그만큼 아주 큰 초태풍급, 허리케인급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명히 부담도 가고 앞으로도 중도층, 또 MZ세대, 또 특히 부동산에 민감한 여성 유권자층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는지 여부는 다른 차원인 거죠. 아, 네. 그건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관리 책임 이야기는 합니다.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진보층에서도 이재명 지사와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응답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대장동
의혹이 부담되는 것과 부담되는 이재명 것과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프레임 차원에서 다르다. 아, 진짜 실제로 표심으로 향할지 부담이 그러니까요. 되는 건지 이것은 다른 그러니까 거다, 이런 엄연히. 이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장동 의혹 상당히 이재명 후보 여당에게 부담된다. 두 번째, 그렇지만 이게 지지율과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지지율 결과는 다를 수 있다. 네. 네. 이 첫 번째 순서에서는요, 유동규 전 본부장 공소장 내용하고요, 검찰 수사 관련 쟁점 위주로 짚어봤습니다. 네.